박항서 감독 없는 홀로서기를 시작한 베트남 국가대표팀이지만 6대0으로 대패하며 씁쓸한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극심한 레벨 차이가 보였던 경기였죠. 베트남 언론은 심지어 한국 선수들은 땀도 안 흘렸을 것이라며 자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베트남 매체 파플로엣은 베트남은 모든 면에서 한국에 졌다. 제 아무리 유럽 B클럽 스타가 뛰는 강력한 팀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베트남이 엉망일 줄은 몰랐다. 어른과 아이의 축구 시합 같았다. 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6골을 넣는 가운데 베트남 선수들은 무력하기만 했다라고 보도했죠. SNS에서 팬들의 실망도 대단했습니다. 한국은 강한 팀이긴 하지만 베트남 국가대표팀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쉽게 짓진 않을 것이다라며 희망적인 분석을 내놓던 팬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는데요. 분노의 화살은 곧 필립 트루시의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향했습니다. 경기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때문이었죠. 필립 트루시의 감독은 한국전 패배에 대해 패배도 스코어도 전혀 놀랍지 않은 결과라고 말하며 경기 내내 한국과의 클래스 차이를 부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선수 개개인의 능력과 경험에서 큰 차이가 났다. 도저히 한국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처럼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경쟁하고 4만 명 앞에서 경기를 해본 경험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죠. 이런 감독의 발언에 베트남의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트루시의 감독은 대체 누구 편인 거냐? 경기 전부터 한국이 유럽 강호팀 수준이라는 뻘소리를 하더니 이게 다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포석이었다. 월드컵 예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경험 운운하더니 너무 해이한 거 아니냐? 파파 박항서 감독이 그립다. 베트남 축구 역사를 바꾼 그는 선수들의 아버지나 다름없었다. 트루시에처럼 대놓고 부족하다고 질책하진 않았다며 분노한 건데요. 벌써부터 트루시의 경질설이 나오는 가운데 트루시에 역시 박항서 감독은 이런 팀을 데리고 어떻게 우승을 해낸 건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고개를 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약체였던 베트남은 박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동남아의 다크호스가 됐죠. 2019년 AFC 아시안컵 8강에 오르며 역대 최고 성적인 8강에 진출했고 같은 해 동남아시아 경기에서는 처음으로 축구 금메달을 땄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도 사상 첫 최종 예선 진출에 성공했고요. 박항서는 부임 당시 피파 랭킹 130위였던 베트남을 95위로 끌어올렸는데요.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로 써내려간 박항서였지만 초반에는 8개월 후에 쫓겨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축구 변방에 불과한 베트남이었지만 국민들의 기대치가 지나칠 정도로 높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감독들이 경기에 졌다 하면 갈려나가면서 평균 수명이 8개월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박항서 감독이 재임할 당시에도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 여론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5년 4개월 동안 베트남 국가대표팀과 희노애락을 나누며 그들의 수준을 놀랄 만큼 끌어올린 박항서마저도 마지막에는 감독직을 내려놓았는데요. 완전한 은퇴까지 2-3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오죽하면 베트남 국가대표팀은 물론이고 베트남 팀은 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베트남 선수들은 경기보다는 콩고물에 관심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국가 대항전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감돌았어야 할 텐데요. 베트남 선수들이 한국에 뜬금없는 요청을 계속해왔기 때문이죠. 일례로 수비수 꽤 응옥하이는 경기 전 한국인 관계자에게 연락해 평생 소원이니 경기 후 제발 손흥민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꽤 응옥하이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2대1 승리에 일조한 선수로 당시 그는 득점 세리머니로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인 찰칵 세리머니를 해 베트남 현지에서 크게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꽤 응옥하이 선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이강인과 김민재를 만나고 싶다며 들뜬 상태였기 때문이죠. 국가 대항전이 아닌 팬미팅과 흡사한 모드로
경기에 임한 베트남 선수들 때문인지 이날 경기는 실수연발 그 자체였죠. 애초에 레벨 자체가 다르긴 했지만 이처럼 엄청난 점수 차이는 베트남 선수들이 해이한 마음가짐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 베트남 외신은 박항서 감독이 경기장에 나타나 베트남 선수들을 격려했다. 혹시 돌아올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니 어떻게든 그를 설득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사를 뿌리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과 베트남 경기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튀니지와의 경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득점을 기록했죠.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트위터 계정은 물론이고 팬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튀니지 전부터 베트남 전까지 풀경기를 봤다. 프랑스도 이기지 못한 튀니지를 꺾는 걸 보며 이강인의 진가를 봤다. 걱정했는데 한국에서 펄펄 날아다니는 걸 보니 정말 기쁘다. 엘리케 감독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잘 뛰는 선수를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한 거냐? 라는 비판도 있었으며 이강인의 움직임에서 메시가 보였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오면 잘 해낼 거라 믿는다는 신뢰 가득한 메시지도 있었죠. 가장 주요한 여론은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왔을 때의 포지션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이강인과 한국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이 차이나는 이유를 감독의 잘못된 전술 때문이라 지적했는데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왼쪽 측면에 배치해 넓은 공격 범위에서 뛸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왼발잡이인 이강인은 사실 측면 윙어보다 중앙지향적인 경기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측면으로 몰아넣어버리면 이강인 특유의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축소되고 공격 포인트도 기대할 수도 없게 되죠. 이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팬들은 엘리케 감독을 비판하며 그를 오른쪽 측면이나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기용하라고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파리 생제르맹 팬들 열성적이기로 유명하죠? 프랑스 팬들이 엘리케 감독에게 한국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고 있냐? 제발 좀 보라며 하소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프랑스 언론마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을 구해내려면 정신 차리고 이강인의 활용부터 고민하라는 건데요. 일례로 르 파리지앵은 어제 기사에서 리빌딩을 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시작점이 아쉽다. 이 역할은 새로운 한국 선수 이강인에게 넘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RMC 스포르트 역시 이강인은 좋은 움직임은 물론 프리킥과 멋진 슈팅으로 빛을 발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매체 풋 365도 엘리케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활약을 봤느냐는 질문까지 던졌는데요. 엘리케는 아시안 게임부터 A매치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지켜봤다. 멋진 선수고 좋은 활약을 펼쳤다며 짧게 대답했지만 프랑스 축구 관계자들은 그가 이강인 중심의 전술을 짜고 있을 것이라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전 바로 후에 비상 소집을 통해 스태프들을 모은 파리 생제르맹이 긴 시간 회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이강인을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해 날개를 달아줄 거냐는 기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